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023년 새해 첫 시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를 맞아 지역의 주요 현안 역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천의 경우 시승격 5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조용익 시 집행부가 도시 대전환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새해 부천시의 주 현안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자, 부천시 의회 박찬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광래경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조용익 이 민선 8기 부천시 집행부 한 반년여를 저희가 돌아볼 수 있는데 아직 기간이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 좋은 점 한번 듣고 갈까요? 박 의원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작하신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경제가 어려워서 민생 경제를 챙기시느라고 네. 시장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대책 회의도 하셨고 그리고 또 안전에 관한 그런 대책도 세우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소통하려고 노력하셨다는 점을 가장 적극적인 행보로 꼽습니다. 일단 시장실을 개방하셨고 그리고 월요일날 민원의 날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또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반영하시려고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단점이 돼서 너무 오랜 기간 듣기만 하고 계시고 뭔가 좀 결정이나 방향성을 나타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는 것 또한 또 잘 전달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자, 일단 박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시원하게 말씀하시니까 부담을 안 갖고 네. 일단은 그러니까 시민들이 오롯이 하는 이야기들을 좀 전달하고 싶어요 오늘. 그러니까 네. 개혁의 시기가 좀 더디 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건지 조금은 답답하지 않냐. 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 속에서 뭔가를 또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취임이 이제 6개월 지났고요. 그리고 2023년 새해가 맞이하면서 사실은 작년 연말 정도에는 우리가 정례회가 있을 때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다 옳지 않다, 네. 뭐 이런 판단들을 서로 논쟁도 하고 건전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왜 아직 안 나왔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거든요. 우리 부천시에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숙제들에 대한 기본안 정도는 이제는 발표를 좀 해주고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더디게 가지 않느냐. 그래서 어디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을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다만 아까도 우리 박찬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통이라는 과정 안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은 매우 보기 네. 좋습니다. 근데 그 보기 좋은 모습이 이 정책과 연결돼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좀 기본 안까지 완성도가 아니더라도 그런 좀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을 좀 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네. 기다림이 좀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분께서 모두 이제 기다림, 답답함 이런 표현을 좀 섞어 쓰신 것 같고요. 예, 아마 그 하나 둘씩 좀 소식이 좀 들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부천시가 이제 시승격 50주년 해를 맞았다고 했는데 네. 두 분께서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가 가장 그 목전에 지금 처하고 있는 과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뭐 한 가지씩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아까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는데 6만의 도시로 네. 시작해서 인구 6만의 도시로 시작해서 80만의 시민이 있는 이제 50년의 예. 역사를 가진 부천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긴 역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 그게 단점이긴 하지만 또 그것을 시민들과 잘 만들어내면 올해 이제 50주년을 잘 준비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주거 환경 개선이나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격차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는 노력을 시장님은 굉장한 의지로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마련하고 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가주도 사업이긴 하지만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신도시 정비에 관한 문제들도 좀 고민을 하고 대장동 산업단지에 굴지 기업을 이제 유치하면서 우리 시민의 먹거리를 좀 고민하고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부천시의 50년을 잘 준비하고
그런데 이제 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얼마나 잘 시민들에게 설득하고 소통하고 동의를 구해내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민으로부터의 지지와 응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집행부나 저희 의회가 또 분명히 해야 할 몫인 것 같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100년의 부천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로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곽 의원께서도 좀 함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간단하게 계속 이제 시장님이 바뀌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저희 이제 뭐 7기, 8기 들어오는데 제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제발 미래 세대에게 줄 것도 좀 남겨놓읍시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가장 큰 숙제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과제들이고요. 미래를 바라보아야지만 우리 부천시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79만이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회자를 했는데 그냥 숫자에 불과한 이런 79만이 아니라 사실 87만부터 시작했고요. 우리가 사실 79만은 생각도 못했고 오히려 특례시를 바라보고 시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변화가 달라졌어요. 그게 지난 10년 동안은 특례시를 가기 위해서 장덕차원 시장 때도 특례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숙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우리가 79만이 됐습니다. 네. 외국인 빼면 77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안에서 어떻게 인구를 늘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천시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남겨놓을 것인가,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총괄적으로 해서 진짜로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부분들은 보존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제가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두 분께서는 의회 개원, 임시총회 첫 개원일 지금 저희가 사전 녹화를 하기 때문에 좀 오늘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반동 복원, 이제 광역동을 폐지하고 2024년부터 일반동 복원을 하기로 하고 그 사이에 책임 담당 동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 이 표현도 좀 생소해요. 자, 이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책임 담당 동제가 아니라 부서장이 책임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책임 부서장제입니다. 책임 부서장인데 제가 제 지역구를 예를 들어볼게요. 부천동은 광역동인 이름이고 부천동엔 5개 동이 있어요. 근데 그 5개 동에 과장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역동을 제외한 4개 동은 과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어떤 비교가 되냐면 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마을자치위원장이 와서 여기다가 뭔가 후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과장이나 책임자가 없으니 후원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누군가 얘기할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동에서. 그러니까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지금 시의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일반동으로 가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소해 가면서 가기 위해서 그 부천동에 있는 마을자치과, 민원위생과, 생활안전과, 환경건축과, 복지과 이 5개 과장이 5개 동에 한 명씩 배치해 주는 거예요. 담당제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2-3시간 정도를 근무를 그 동에 가서 하도록 하는 게 책임 부서장제이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광역동을 가기 위한 전초전으로 한번 민원이나 그 안에서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좀 파악해보고 싶다라는 의지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해도 이제 확인을 해봤죠. 며칠 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전에 오정이나 선곡에서는 미리 좀 시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동장의 책임하에. 그랬더니 이제 그 민원인들이나 어떤 부분들이 오셔서 소통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유리하다, 매우 더 좋아졌고 예전에 다시 동으로 좀 돌아간 따뜻한 느낌이 있다라는 그런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게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정책적으로는 아직은 전체를 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이번 부분은요. 박 의원께서는 뭔가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현장에서 제기됐었고 실제로 저희 이제 상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 신곡동에서 오셨는데 이미 시행을 하셨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본인이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확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셨던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동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물론 보완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하긴 하지만 시행되다 보면 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현장에서 먼저 스스로 시작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정책은 일반동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행안부 승인 과정도 남아 있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데 뭐 순탄할까요? 이제 지금은 이제 과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12월 우리가 초에 본회의를 열어서 의회도 시민들도 우리 행정을 하는 부천시 전체가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냈습니다. 네. 경기도를 들어갔고 경기도에서 또 행안부까지 여러 과정들을 이제 거쳐서 있는 상태이고 12월 연말 기준으로 네. 지금은 행안부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우리도 이제 드리고 우리 의견을 계속 뭔가 이제 예. 보내는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부서나 이제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업무 보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더 집중적인 논의는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내용들은 행안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정확하지 않다. 네. 다만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고 강하고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있으나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광역동을 추진하는 제일 큰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각장 광역화와 또 단독 사용 문제. 이제 결국 또 해를 넘겼죠? 네. 예. 지금 아마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맨 앞에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우리 시장님의 그 판단을. 지금 어떤 상황으로들 보고 계세요? 먼저 곽 의원님? 사실 이게 2000년부터 가동한 거예요. 그리고 네. 내구연한이 15년이었어요. 2015년부터 이 논의는 뭐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예. 방향으로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장덕천 시장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광역화에 대한 논의들 이런 과정들을 거쳐 있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전면 부인으로 해서 조용혁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지난 12월 27일 경이었을 거예요. 어떤 한 언론사에서 네. 하수종말 처리장과 그 소각장이죠. 그냥 제가 편안하게 소각장이라 하겠습니다. 소각장에 대한 두 부분을 구분하여 하수종말 처리장은 덮는다. 상부를 덮는다. 네. 복개화한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시민들에게 가장 뜨거웠던 광역화 문제는 일단은 광역화는 아니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광역화는 안 해? 좋은데? 그럼 어떻게? 그래서 지금 저희도 확인을 해본 상황은 광역화를 하지 않는 건 맞아. 단독으로 하긴 할 거야. 근데 단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예. 조만간 어떤 큰 그림 안에서의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도만 우리에게도 보고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광역화든 단독이든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두 가지였거든요. 주민들의 동의. 주민들과 어떻게 해서 어떤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예산이었고요. 네. 아마 하나 더 들자면 부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면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부지에다 할 것이냐, 지금 부지에 단독할 것이냐, 이전에서 단독할 것이냐 예. 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결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실제로 법률적으로 우리 그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법에 따라 규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시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두 번째 예산은 그럼 민자로 할 것이냐. 뭐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는 부분은 예산본부과에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방채 발행까지도 우리가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포션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정의 건전성 문제를 중심으로 봤을 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단독을 했을 때는 한 5,600억, 한 6,000억 예. 미만이 될 텐데 그 중에 한 절반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고요. 한 2,500억 정도는. 나머지는 국도비 등등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어야 예. 되는데 지금 현지 주민들 그리고 앞으로 입주할 주민들 이 부분에서의 그런 동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고 주민들이 동의를 끌어내려면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숙제가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예. 결국 아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거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뭐 하루 이틀 얘기해 온 건 아닌데 네. 지금 곽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혹시 지금 민주당에서 보고 계시니까 빠진 거나 아니면 다른 내용 혹시 있으세요?
뭐 정부 대부분 정리를 해주셨고요. 주민들과의 동의 문제는 이제 계속 마찰이 있었고 그 과정 중에서 실제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돼서 그렇게 다시 협의체를 꾸릴 걸로 담당 부서에서는 이미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문제들은 처음에 광역화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예산이 시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예산이 들 거다라는 그런 전제에서 광역화를 논의했던 건데 이제 광역의 지원이나 정부의 지원이 조금 폭이 확대됐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 수준이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방점이 옮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방향이 정해지면 그 나머지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 또한 한 번 반복한 잘못된 정책, 그러니까 잘못된 소통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해당 부서가. 그래서 그 부분 또한 보완해서 부서는 최소한의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계속 현안 이어가겠습니다. 자, 상동 영상문화단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LG 컨소시엄이었죠? 그 5,500여 세대의 주택을 포함한 또 여러 가지 그 토지 이용 계획을 보도를 통해서 청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이 이제 환경 영향 평가 등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국면이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으로 바뀐 겁니까? 이거 박 의원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그 제1외곽순환도로 변에 인접한 주거 환경은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주거 환경 단지의 위치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꼭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 사항으로 인해서 영상문화단지 전체의 레이아웃을 조금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리고 계속 제기됐었던 컨텐츠에 관한 안의 내용물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관한 과연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컨텐츠들이 부처원의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로 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거 세대 수도 조금 변화가 줄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시 고민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문화단지는 사실 이제 다른 문제들은 시가 단독적으로 결정을 하거나 시의 결정만으로 오롯이 집행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지만 영상문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의 결정에 따라서 사업의 진척이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역구 의원인 저도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같이 하고는 있는데 어떤 결정으로 어떤 방향을 내릴지는 아직 조금은 또 시간이 걸리는 듯 합니다. 부서에서는 작년 말이면 결론이 나올 것 같다는 보고를 했고 이제 1월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하겠다는 일정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사항을 어떻게 보고받을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을 변경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여서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은 좀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1분 조금 더 시간이 있는데요. 곽 의원님께서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요쯤 되면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떤 위원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동 영상문화단지는 우리 부천시의 큰 숙제거든요. 근데 사실상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그런 아직까지도 상동 영상문화단지라는 이 이름조차를 좀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이게 아주 오래전에 지어놓은 그 토지에 대한 계획들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걷어낼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야지만 이게 원천적인 계획들을 다시 세울 수 있고 누구도 편안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면 결국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이거에 대한 총 밑그림을 좀 그릴 수 있도록 아예 영상문화단지를 없애자. 영상문화 다시 할 수 있죠. 그 부분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굴레를 먼저 어떻게 이거를 다시 원천에서 생각할 수 있을지 그게 시민에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아까 50년에 대한 그 부분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남겨줄 수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가 획기적인 대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올해 저희가 신중하게 이야기할 소재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진행되는 이야기들 계속 저희가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